힘들었던 2025년을 떠나보내고 드디어 희망찬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에서 합리화 상식의 눈으로 좀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고품격 시사평론을 지향하는 유튜브 방송 체인지 부산 소식 2026년 1월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저대교에서 큰 권위를 지키고 있는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사무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2026년에도 뽕피도 분간 유치 반대에 목숨을 걸겠다. 부산참여연대 양민석 사무처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목숨은 걸 생각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새해 첫날 잘 보내셨나요? 네. 그냥 있다가 그냥 잤다가 그냥 다시 왔어요. 예, 그런 이야기는 됐고요. 예, 새해 소망이나 희망이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없나요? 없는 걸로. 네. 예. 일을 좀 덜 하자는 게. 일을 좀 덜 하자. 네, 그럼 뭐 부산시는 좋아하겠지만 일을 좀 덜 하자. 네. 자, 오늘은 연말과 1월 1일 사이에 언론에서 발표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해운 후보를 지명하면서 거기도 또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덩달아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산 출신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온갖 사람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론조사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게 국제신문하고 중앙일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양미숙 차장님이. 네? 제가요? 네. 일단 그 리얼미터랑 국제신문이랑 같이 여론조사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작년 12월 27일부터 28일 그리고 1,003명을 조사했고요. ARS 자동 응답이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탯이랑 중앙일보가 했는데 조사 기간은 비슷합니다. 2025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표본 크기는 801명. 그리고 조사 방식은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3.5%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거의 조사 기간은 유사하고요. 그다음 표본 크기는 한 200명 정도 차이가 있고 조사 방식이 ARS냐 전화 면접이냐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신문하고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충격적이냐면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의 한 7, 8% 정도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전 장관하고 박형준 전 시장을 보면 사실은 이게 이런 격차 진짜 맞나 할 정도로 12.3%의 격차가 납니다. 그다음 이제 중앙일보와 케이스탯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4% 정도 지지율이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하고 박영준 시장을 보면 전재수 장관이 39%, 박영준 시장이 30%로 무려 격차가 9% 정도. 물론 이제 부산에서 민주당이 이 정도 앞서도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전재수 장관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불거지고 악재들이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격차를 보인다는 건 정말로 국민의힘이 지금 긴장하고 과연 박형준 현 시장으로 후보를 냈을 때 사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새해 첫날부터 각 언론, 네. 지역 언론사뿐만 아니라 중앙지에서도 네네. 그 통일교 연료역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재수 네네네. 마치 대마불사론처럼 막 그렇게 옥수수 나오는 것 이미지가 같아요.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시정에 대한 평가를 또 할 거 아닙니까 현 시장에 대해서. 근데 국제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정평가가 52.3%입니다. 박형준 시장의 네, 부정평가. 시장 시장평가 운영 부정평가 52.3%, 긍정평가가 34.4%로 거의 한 18%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 부정이. 이래서 이제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뭐 김도읍 대두론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박형준 시장이 시민 설문을 해서 12가지 의제를 잘했다는 의제 시민공감 시정 베스트 12. 예. 그게 정말로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스럽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또 거죠. 이렇게 엮으시는군요. 예, 당연합니다. 2,000명 정도를 했는데 네. 지금 1,000명, 800명 했을 때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게 나와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텃밭 아닙니까? 어차피 부산시는 뭘 해도 다 되잖아요. 근데 부정평가가 52.3%라는 거는 저는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예. 어제 박형준 시장이 새해 인사말이랑
시무식 했거든요 오늘. 네네. 그 직원들 700명 모아놓고 뭐 시상식도 하고 이랬는데 그 시정 공감 시장 베스트 12 이야기를 똑같이 또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잘하고 있다. 오늘 어제 이거 발표가 막 났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허블 네. 도시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가 이미 됐고 그리고 뭐 역대 투자 유치 규모 8조 원, 상용 근로자 수 고용률 역대 최고, 그리고 국제금융센터 지수 24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 아시아 20위 해서 이미 금융 중심지 입지를 다지고 있고 외국 관광객 3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최고 기록.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이러면서 자아자찬하는 인사말을 냈는데 조금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긴 근데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런 게 달성되고 외국인이 많이 오고 금융 허브 도시로 되고 뭐 글로벌 허브 도시가 정착했고 이렇다는 거는 일자리가 그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국제신문 여론조사에서 보면 네. 부산시 핵심 현안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잖아요. 청년들 떠나고 있고 일자리는 없고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런 또 이제 시무식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사실은 좀 그것도 하나 이해가 안 강조했어요. 됩니다. 예, 자기의 성과가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이래서 또 홍보가 네, 문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 희망사항을 말하시죠. 지방선거 전까지 부산시가 엄청나게 박형준 시장의 치적 혹은 네. 성과를 작년에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4년 동안 한번 그 간담회를 하거나 한번 면담 요청을 해도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오라고 안 했는데도 온 자리에 다 오신다 하더라고요. 박형준 시장이. 적극적으로 예,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있죠. 다녔다 하더라고요. 네, 사회복지사들도 사실은 만나고. 뭐 사회복지계가 제일 대표적이죠. 젊은 청년 사회복지사들 만나서 뭐 해주겠다 했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건 4년 내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공계만 만날 게 아니라 박형준 시장한테 아픈 소리를 하는 시민사회 그리고 뭔가 그 현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이런 사람들을 늘 그리고 예술인들 뽕피도와 갈 이런 사람들 늘 만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딱 체감했어요. 언제 체감했냐면 수요일이었어요. 지난 수요일. 그럼 31일 날이잖아요. 31일 날 12월 31일 날 뽕피도 이제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시기라 제 당번은 아니지만은 한번 나가봤어요. 1일 예, 1인 시위하는데 다른 미술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나가서 서자마자 박형준 시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저도 서자마자 했고 너무 추워서 얼얼하고 있는데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양시장님한테 아니 근데 저는 다 가려서 누군지를 못 알아볼 정도였는데 평소에 그러셔야 되는데 왜? 보통 그러면 이거 막 따지고 이랬었거든요. 미술인들 1인 시위할 때. 그 옆에 있는 미술 이제 화가 선생님 한 명이 아이고 내년에 이제 선거라서 저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수고하십니다 하고 가셨다니까요. 자기가 제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뽕피도를 반대하는 1인 시위 시민한테 그래서 정말 선거가 다가왔다는 걸 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자, 이 방송을 혹시 안 보실 것 같긴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박형준 시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꼭 전해 주십시오. 부산참여연대 양민숙 처장님이 박형준 시장의 3선을 위해서 드리는 꿀팁. 첫 번째, 양민숙을 만나라. 두 번째, 뽕피드 반대하는 미술인들을 만나라.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혹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제신문이랑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그 표본 수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결과값은 네. 지난번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숲에서 했던 3,000명 네. 결과로 점점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숲이 아니고 꽃. 예, 죄송합니다. 여론조사 꽃. 예. 어디서 숲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 만들까요? 여론조사 숲을? 예.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부산 지역의 여론조사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그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전국 수치와는 다르게 되게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지지율이 진보당이 국제신문 조사에서 3%. 3%를 차지했다. 3당이죠. 지지율로 예, 치면. 맞습니다. 예. 예.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보다도 높은 그러니까요. 지지율을 했다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 이제 연저구 국회 물론 이제 노정현 후보가 떨어졌긴 했는데 네. 그거에 영향이 크지 않나라고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뭐 열심히 하니까요. 적으로 개혁신당이 부산에서 활동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네. 제가 봤을 때는 진보당이 열심히 하는 제일 열심히 하긴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열심히 안 해. 국민의힘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 내가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뭐 개혁신당은 제가 지난번에 토론할 때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 뽕피도 반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인데 네. 진보당은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맞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을 지명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예, 아직도 충격이죠. 네. 예. 그 뭐 또
뭐 의원 시절에 있었던 네, 갑질 여러 논란 갑질, 뭐 예, 이렇게 예. 하면서 뜬금없이 차기 해수부 장관 부산 출신의 이거 하겠다. 예, 이름도 같이 이제 덩달아 네. 뭐 조경태 조경태 의원이 지금 좀 신이 나셨죠. 그래서 오늘도 오늘 거절 멘트도 치시고 이제 갑을 한참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몸값을 네. 올려야 될 때라서 네. 예, 그건 이해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 거론되시는 분들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성환 지금 현재 실황위원장 왜냐하면 이분이 그 행정부시장 출신이고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청와대도 있었죠. 예. 그래서인지 어쨌든 네. 거론이 되고 조경태 의원 육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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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은 아닌데 금정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김세현 국민의힘 쪽. 예. 예, 여의도 연구소장도 하셨고 그래서 네. 김세현 전 의원 이름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 명 다 충격적이네요. 예, 저는 네. 해수부 장관은 물론 뭐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북구 강로나 그다음에 이제 그 해양 수도로 부산을 피겠고 거기에 그래서 해수부를 이전하는 건데 사실은 좀 좁은 의미에서 이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보면 북한 개발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북한 재개발. 예, 북한 재개발이 거의 아파트 이제 분양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거기에- 심지어 언론사들도 거기에 오피스텔이나 주거단지를 넣는 분양받은 언론사들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심각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박형준 시장이 거기다가 또 카지노를 비롯한 랜드마크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원래 그건 이제 부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재개발로 만들겠다는데 지금 부산의 미래가 아니고 그냥 부산의 주거를 네. 거기에 다 옮겨놓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 재개발에 대한 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시기를 바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언급된 분들이 과연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네. 왜냐면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 세 제가- 분의 이름을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경태 의원은 확실하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북극항로 아, 맞죠. 사기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11월달에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기사를 혹시 내리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렇죠. 이유를 들면서 네, 맞아요. 북극항로는 사기다. 네, 사기다 했죠. 네. 내년 올해 지방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은 음. 근데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 거절하는 인터뷰를 네. 하대요. 안 될 걸 아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전화도 안 왔다. 네. 이러니까. 근데 그냥 언론에서만 언급이 됐고 전화가 안 왔기 때문에 미리 선제 공격.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냥 그런 뭐 제스처. 이해운 이름이 뜨니까 그러면 혹시 조경태도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전에도 장관에 되게 가고 싶어 한다는 이전에 민주당이 있을 때 그런 이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거절이 속마음인지는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근데 다양한 네. 이름들이 나와요. 뭐 오창석도 나오고요. 예. 아무 말인 것 같은데 좀. 아무 말 대잔치는 그러니까 오창석은 네. 부산시장 후보로도 나오고 뭐 그 차기 대통령으로도 불리잖아요. 하정우 하정우 AI 수석도 AI 수석. 여기는 전재수가 무너지면 대체로 하정우 네. AI 수석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 저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추천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다양한 곳에다 의견을 물어서 좀 하면 좋겠다. 물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추천할 수도 있지만 또 지역사회 분위기나 지역사회 의견도 좀 수렴하는 반대죠 그거는. 그런 좀 행태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그 부산 시민들의 여론이나 뭐 목소리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서울에서부터 떠들어 제끼는 말들이 오히려 역으로 부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좀 그래서 걱정. 이제 균형 발전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성장이었다면 앞으로 지방 중심의 성장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신년사에서 그렇다면 더욱더 지역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물론 저는 국민의힘에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저는 북항 재개발을 이야기했지만 또 이제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물 해양 오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그런 좀 마인드와 그런 가치를 가진 분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야기 좀 하세요. 오늘 분량이 네. 너무 적어요. 얘기 좀 하겠다면 근데 사실 해수부 장관을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시키려고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사실 해수부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을 할 때 전문가를 임명을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못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 지금 중구 영도구 조승환? 조승환입니다. 좀 불쌍한데 어떻게 불쌍하기도 하고 좀 프레임이 좀 국회의원인데. 프레임이 좀 잘못 잡혔긴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원래 그 자기 전문가성을 막 이렇게 해서 국회로 갔는데 그 존재감 약간 없죠. 존재감도 없고 그 북구강 그 해수부 내려오는 것도 약간 반대 제스처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좀 됐던 판인데 사실은 이분이 조성환이 반대했었나요? 네, 반대 헐 왜? 그 해수부 장관 차관이가 장관까지 한 장관까지 사람이잖아. 장관했죠. 근데 약간 좀 와. 스텝이 좀 꼬여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영도에서 지금 국회의원 한다고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한다고. 와. 사실은 이분이 부산 이제 그 영도에 해양 클러스터 진두지 하신 분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아예 생각이 없는 분은 아닌데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좀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그 스텝이 좀 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료 출신보다는 정치인들을 좀 뽑으려는 게 아니냐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를 써야 되나 했는데 전문가들 그리고 관료 출신들 썼었을 때 생각보다 장관을 시켰을 때 그 기존대로 하는 관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정치인들을 꼽고 그리고 약간 좀 파격적이라 할지라도 좀 자기 그 내각과 같이 그러니까 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정치인들 좀 손해하는 감이 있지 않나 이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뭐 이런 정치인분들이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저도 누가 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천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실은 환경 쪽 그냥 해양 환경이나 해양 보호구역을 조금 해주시는 분들이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구 항로를 개척하더라도 그 최소한 뭐 연료나 이런 거 그 어차피 북구 항로를 지나가야 된다고 그 사실 지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지나갈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연료라든지 아니면 최대한 북구의 어떤 항로에서 환경오염을 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거든요. 아니 북극 항로 네. 자체는 기존에 쓰고 있는 그 에너지 연료를 쓰면 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네. 연료를 쓰는 선박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건 뭐 약간 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영도가 국민의힘에 거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항구성이가 있었죠. 항구성이 날아갔죠. 조성환이 왔는데 여기 조성환이랑 그때 당내 경선할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김건희가 돈 받아서 공천 줬다고 하는 국무총리실 그쵸. 예. 박명근이라고 있었어요. 예, 검찰 출신 예. 그 서희건설 사위. 사위. 예, 예. 그래서 영도가 분위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그 국제신문 그 정당 지지도에서도 네. 사하, 서구, 영도구, 중구가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46.5, 국민의힘은 35.1. 그게 이제 거의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모든 지역에서 예, 다 높은데, 다 높아요. 근데 특히 제일 높은 곳이 이곳이 원도시. 예, 오. 민주당이 높은 곳이 원도시입니다. 예. 네, 자. 여튼 뭐 저는 장관 후보자를 잘 모르겠지만은 아까 얘기 나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최선을 찾지 않나 싶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장관 후보 예를 들어서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나 이런 이제 총리급 아니 장관급은 세 평을 수집하면 미리 나가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실 가거나 이럴 때 그 주변에 세 평을 다 듣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무조건 파격 인사 아니면 그런 거 물론 이제 전문가면 그런 게 뭐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파격 인사, 하업 인사만이 능사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2026년 1월 첫 번째 부산 소식 방송 첫 주부터 되게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아 예.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저희가 그 부산에서 그래도 부산 소식과 부산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유튜브 채널을 키워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 제발 좀 구독자 늘려주시고 지금 130명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체인지 부산 2026년 1월 첫째 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